으로 난방 배관이 되어 있다면 꼭 교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난방 배관을 저렴하게 교체할 수 있는 팁이 있는데요. 구축 아파트 매매할 때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끝내기 학사무소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정유학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할 때 꼭 해야 할 5가지 공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신축 아파트보다 입지라든지 커뮤니티가 좋은 구축 아파트를 매매해서 인테리어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핵심만 간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끝에 구축 아파트 매매할 때 도움되는 인테리어 팁도 알려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할 때 꼭 해야 되는 공사 첫 번째, 바로 창호와 단열 공사입니다. 사실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할 때는 창호와 단열 공사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되는데요. 창호의 수명은 보통 15년 내외 정도 되는데 그 이상이 되었다면 교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창호를 교체하게 되면 난방 효율성이나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창호는 보통 입주 전에 전체 공사를 할 때 교체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살면서 창호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운 공사입니다. 창호의 성능은 유리 두께가 결정하게 되는데 유리 두께가 두꺼울수록 좋은 창호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창호 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단열도 좀 보셔야 되는데 인테리어 예산에 여유가 너무 없으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좀 넉넉하다면 기존 단열층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 단열 공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창호 교체는 제가 많이 들어보는데 단열은 왜 굳이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 기본 들어있는 단열재가 스티로폼일 경우가 많고요. 단열 공사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열이 제대로 시공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 아무리 좋은 단열재를 쓴다 하더라도 불필요한 공간만 차지하게 되고 단열 성능도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구축 아파트라면 기존 단열층을 철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축 아파트를 지을 때 옛날 건설 기준이기 때문에 벽체의 두께 자체가 되게 얇습니다. 그래서 이 외벽의 단열은 새로 해주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앞서 확장공사 편에서 말씀드린 단열재라든지 단열 공사 방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할 때 꼭 해야 되는 공사 두 번째, 바로 온수 분배기와 배관 공사입니다. 제가 부엌만 바꾸는 집에 실측을 가더라도 이 온수 분배기를 무조건 확인을 하는데요. 이 온수 분배기가 보통 싱크대 하부에 있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 누수의 흔적이 있거나 물이 약간씩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온수 분배기를 꼭 교체해 주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그리고 구축 아파트는 배관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30년 정도 넘은 아파트라면 배관이 어떤 거든 전부 다 교체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요즘에는 이 배관을 모두 PVC, 엑셀 파이프를 사용하지만 옛날 구축 아파트에는 동파이프나 주철 배관으로 시공된 곳이 많습니다. 난방 배관이 동파이프나 주철 배관인 경우 그렇게 수명이 길지가 않은데요. 동파이프는 부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용접된 연결 부위가 압을 계속적으로 받게 되면서 청동이 생겨 누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동파이프나 주철 배관으로 난방 배관이 되어 있다면 꼭 교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PPC 배관이 있는데요. 노란색 플라스틱 배관인데 열풍기로 늘리고 융착식으로 시공되어 있는 거라서 열에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온수 배관에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2000년대 이후로도 많이 썼던 배관이기 때문에 완전 구축 아파트가 아니라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난방 배관을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공사는 살면서는 절대 할 수가 없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러면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없을까요? 사실 난방 배관을 저렴하게 교체할 수 있는 팁이 있는데요. 지자체별로 수도사업부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오래된 난방 배관을 교체하는데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수도사업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좀 더 비용을 아껴서 난방 배관을 교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집 배관이 도대체 어떤 배관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배관을 확인하는 방법은 수도 계량기에서 나오는 파이프를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싱크대 앵글 밸브라고 해서 수도 꼭지가 연결된 벽체에서 나오는 파이프를 보시면
보시면 우리 집 배관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개별 난방의 경우 보일러 배관만 봐도 쉽게 알 수가 있고요. 물론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라도 PVC 배관이 되어 있다면 굳이 교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90년대에 지어진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PV 배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런 PV 배관도 굳이 철거하고 교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테리어가 겉만 이쁘면 되는 게 아니고 밑에 집에 물 새면 정말 답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할 때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눈에 안 보이는 것들도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할 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공사 세 번째, 바로 욕실 공사입니다. 그 집에 직접적으로 거주한 지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됐다면 그 집의 컨디션은 살았던 사람이 더 잘 알 거고요. 주인이 몇 번 바뀐 집이면 모르겠는데 보통 20년에서 30년 정도 된 아파트라면 욕실이 한두 번 정도는 수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 욕실 시공을 할 때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덕방 시공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덕방 시공을 한 경우나 한 번도 화장실을 안 고친 집이라 하더라도 연식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타일 접착력이 떨어지고 방수에도 문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전부 다 철거하고 방수부터 차근차근 다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구축 아파트가 땜질식으로 수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 체크하셔서 인테리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살았던 집이 아니라면 덕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사실 일반인들이 덧방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판단하는 것은 좀 어렵긴 한데요.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서 시측할 때 우리 집 욕실이 덧방이 되어 있는지 상태가 어떤지 또 덧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상담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할 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공사 네 번째, 바로 천장 벽 목공사입니다. 사실 요즘 신축 아파트는 거푸집 자체가 잘 나오기 때문에 벽면의 평활도나 수직도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옛날 구축 아파트들은 목재와 철재로 된 거푸집을 사용하고 사람 손으로 미장을 하기 때문에 벽의 평활도나 수직도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실크 도배로 마감이 되면 대부분은 개선이 됩니다. 그러나 벽과 벽이 만나는 부위나 벽과 천장이 만나는 T존 같은 경우에는 도배의 품질이 불량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공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벽면에 석고보드라든지 MDF를 시공해서 벽의 수직도와 평활도를 잡아주면 요즘 고객님들이 많이 원하시는 무물딩과 무걸레바지도 충분히 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예산이 여유롭다면 천장을 전체적으로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근데 왜 천장을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런 구축 아파트가 천장이 처져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천장이 처져 있는 경우에 요즘 고객님들이 많이 원하시는 무 서라운딩 맞춤형 가구가 설치가 불가할 경우가 있고요. 천장이 점차 내려앉고 있기 때문에 천장을 전체적으로 철거하고 시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많은 예산이 드는 공사이기 때문에 예산이 여유롭지 못하다면 인테리어 업체에 시측 때 천장의 평활도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부분 보수로 천장의 평활도를 잡을 수 있다면 처진 부위나 약한 부위만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할 때 꼭 해야 하는 공사 다섯 번째, 분전함 교체 및 전기 배선 공사입니다. 사실 아파트 인테리어 할 때 많이 놓치는 부분이고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드렸던 부분입니다. 분전함과 분전함 안에 있는 차단기도 수명이 존재하는데요. 오래된 차단기를 사용할 때에는 누전이라든지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교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사용하는 가전의 종류와 개수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소비 전력도 과거에 비해 커졌고요. 인덕션이라든지 식기세척기, 오븐 등 전력을 많이 쓰는 가전제품도 별도의 차단기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위치에 콘센트를 신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콘센트를 추가할 때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보통 아파트는 철근 콘크리트의 벽식 구조이기 때문에 벽 자체가 아주 단단합니다. 이런 단단한 벽체를 까서 전기를 증설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공공사를 통해서 벽을 만들어서 전기 배선을 새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배선 비용은 낮아질지 모르겠지만 목공 비용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의 모든 벽을 목공으로 만드는 것은 공간이 그만큼 차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어떤 가전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전기 그리고 콘센트의 계획이
계획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집에 사용할 가전들을 미리 파악해서 위치를 정해서 콘센트 배선 작업을 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앞선 내용과 별개로 구축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10년 정도 된 아파트라면 꼭 확인을 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보일러 교체입니다. 보일러는 보통 수명이 10년 내외로 잡고 있기 때문에 보일러가 10년 정도 지났다 하시는 분들은 보일러를 교체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보일러 교체는 꼭 전체 인테리어 할 때 할 수 있는 건가요? 보일러 교체는 전체 공사할 때 하면 좋겠지만 살고 있는 집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콘덴싱 보일러가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에너지 소비 효율도 좋기 때문에 콘덴싱 보일러를 기준으로 한 75만원에서 85만원 정도면 보일러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를 교체하게 되면 난방 효율도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보일러에 가면 우리 집에 보일러가 언제 교체되어 있는지 적혀 있거든요. 보일러가 10년 정도 넘었다 하시는 분들은 보일러를 교체해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미리 알았으면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구축 아파트 매매할 때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파트에 고질적인 문제들이 존재하는데요. 매매하기 전에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직접 방문해서 그 아파트의 고질적인 문제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그 아파트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그 관리소장님이나 경비원분들인데요. 아파트마다 취약한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지 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사해야 되는지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예상하고 공사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필요한 부분의 공사 금액이 얼마 정도 들 거라 예상하고 구축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도나도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지만 신축 아파트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신축 아파트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구축으로 바뀌게 되죠. 구축 아파트를 인테리어 한다고 해서 너무 겁먹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너무 겁먹을 필요 없이 그 아파트 인테리어 시공 사례가 많은 업체를 선택하거나 시공 경험이 풍부한 업체들을 선택하시면 그런 걱정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저희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영상 공유해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인테리어 끝내기 학사무소의 정유학이었습니다.